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제 이름은 아, 예, 아, 예,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간평사 시험 준비하시는데 제가 이제 간평사 강의를 올해 처음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근데 요새 이제 자격사 시험 준비하시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마스크 벗을게요. 이제 간평사 시험뿐만 아니라 뭐 법무사도 그렇고 관세사도 그렇고 세무사도 그렇고 뭐 회계사도 그렇고 다 이렇게 1000명, 2000명씩 늘어났어요. 그죠? 응시생들이. 취업이 힘드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계사랑 간평사 선택하시는 게 좋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변호사 때문에요. 이 변호사 때문에. 이 변호사가 1년에 1500명씩 나오잖아요. 다른 자격사들은 법무사나 뭐 노무사라든가 아무튼 회계사랑 간평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격사는 변호사랑 업무가 많이 겹쳐요. 변호사도 힘든데 또 이렇게 싸워야 되는 하는 걸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 하고 있는데 기본 강의 하면서도 여러분들 간평사 선택하시기 잘했다고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시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시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죠? 절대평가라는 거 40점만 모든 건 40점 이상이 되고 평균 점수 60점이 넘으면 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차를 많이 노리세요. 많이 동차를. 근데 만약에 동차를 많이 노리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1차 시험 1차 시험 보는 날 집에 와서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상태평가면 시험 보고 한 2달 지나서야 이제 그 결과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까락모 없으면 까락 없이 60점 넘으면 합격하니까 시험 보는 날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동차를 노리세요.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있거든요. 1차 시험 보고 나서 시간이 있으니까 동차를 노리지 마시고요. 1차에 집중하세요. 제가 이제 저는 시험 공부를 많이 한 편이거든요. 이게 행시도 했었고요. 행시해가지고 행시도 붙었었고 이제 변호사 시험도 붙었는데 제가 시험 공부를 해본 결과 이 동차를 놀았다가 만약에 1차 시험 붙은 경험이 있으면 저 동차를 노려도 다 상관없는데 1차 시험 붙은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동차 노리지 마시고 1차에 집중하세요. 1차에 집중하시고 그래야지 1차에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평가를 해가지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절대평가를 보시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좀 내리면 합격자 통계가 나왔어요. 올해 1차 시험 본 건데 보시면 꽈락률 나오죠. 꽈락률이에요. 보시면 경제학 꽈락률하고 회계학 꽈락이 높아요. 나머지 24, 민법 24, 부산학 원론 19.56, 그 다음에 관계평가 관계복주 23.9. 이것은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이것은 20%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절대평가를 해가지고 20%가 꽈락률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평가를 하는 시험도 꽈락은 20%씩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무늬만 공인성이 있다는 거. 무늬만 올림픽 정신으로 시험 보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어느 시험이나. 그래서 그럼 무슨 말이냐면 민법이나 부당 원론 관계평가 법규는 공부를 하시면 꽈락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시면 이제 그런데 경제 원론하고 이제 이 학위학은 다르죠. 숫자가 30이고 48.29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섣불리 동차 눌렀다가 경제학이나 회계학에서 꽈락 나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 때문에 경제학은 낮죠 사정이. 근데 회계학은 50% 꽈락이잖아요. 만만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동차 눌렀다가 1차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 지금 시험이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지금 7월 달이 다 왔잖아요. 7월 달이니까 이제 12월 달부터 올해 12월 달부터 달리셔야죠. 이렇게 12월 달부터 달리시는데 그 전에 11월 달까지 이제 제가 시험 공부한 경험 봤을 때 11월 달까지 기본서를 이제 회계학하고 중요한 것은 회계하고 경제학이죠. 누가 말해도 회계학하고 경제학이에요. 이거 잘못해서 동차 놀았다가 회계학이나 경제가 까락 나와요. 또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을 하시고요.
그 외 과목 세 과목 있잖아요. 민법하고 부동산 원론하고 관계법규 이 세 가지 과목은 이걸 주로 하시고 나머지는 11월 달까지 기본서를 3회 독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경제학하고 회계학을 기본 주로 공부하시고 이건 까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하시고 그 외 세 과목은 이거 하신 다음에 남는 시간 이용해가지고 3회 독 한다 하세요. 왜 3회 독이냐? 왜 3회 독이냐면 이 3회 독을 하면 어느 과목이나 객관식 문제풀 60점이 나와요. 제가 공부해본 결과 이제 기본서를 3회 독하면요 문제집 안 풀어도 문제집을 별도로 안 풀어도 그냥 풀면 60점 나와요. 예,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아, 그러면 내가 3회 독 했는데 문제 풀어보니까 아직 문제집 안 푼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면 60점 나온다. 난이도에 따라서 62.5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57.5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57.5가 나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난이도 때문에 변한 거니까. 이 정도 점수가 나오면 아, 내가 기본서를 제대로 이해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기본서를 읽으면 점수가 올라가느냐? 점수 안 올라가요. 점수가 안 올라가요. 제가 시험 공부한 경험이 그래요. 점수는 안 올라갑니다. 여기서 뭘 하셔야 되냐면 문제집 푸셔야 돼요. 문제집 풀면서 문제가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이게 하셔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이제 여러분들은 오지선대로 공부하잖아요. 오지선대로 시험이 나오죠. 근데 오지선대로 시험 나오다 하더라도 오지선대보다 OX집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점수가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할 때 제가 행시할 때 이제 객관식 못했어요. 객관식 그렇게 못했어요. 객관식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OX집이 나오죠. 이제 아직 간평사 시험에서 OX집이 안 나오는데 다른 시험에서 OX집이 나와요.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OX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OX집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 풀고 제 나름대로 OX 노트를 만들었어요. 틀린 것만 OX 맞는 문장, 틀린 문장 해가지고 OX를 만들어서 이거 10번, 20번 보고 이제 들어갔죠.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한 15 정도? 평균 점수가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85점 맞았는데 그 다음에 95점 맞아가지고 합격하고 그 외 과목도 이제 10점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OX집을 여러분도 오지선대 문제 보고서 OX집을 만들어서 하는 것 좋은 방법이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OX집 가지고 연습하시고 이거 가지고 원어노트로 활용하시면 점수가 팍 올라갑니다. 오지선대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저 책 적게는 10점, 많게는 15점 정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세 과목을 회계학 경제학을 중심으로 11월 달 공부하시고 나머지 세 과목은 시간 내가지고 3회독 하시고 강의 들으면서 하셔도 되고 혼자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이 상태에서 문제 풀면 60점이 나와요. 이 정상의 정상. 문제집 안 본 상태에서 기본서 3회독 하시면 60점이 나와요. 근데 60점까지 힘들죠. 왜냐면 이 회계하고 경제학이 이게 60점이 안 나오니까 이게 회계학 45점 맞아야 되고 경제학은 55점은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다른 과목에서 회계하고 경제학 다른 과목에서 이제 70점대를 맞아야 이 점수를 보충해가지고 커트라인 60점 넘어서 합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확실한 방법이 이렇게 기본 3회독 하시고 OX 문제 가지고 하시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점수는 15점, 10점, 15점 넘어가요. 이 평균 점수 말하는 겁니다. 평균 점수가 아니라 이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년에 60점 맞았다 관계법에서 이렇게 하시면 70점, 75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똑같은 시간을 공부를 해도 이 전체적인 내용이 제가 생각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내려가시면 이제 관계법규 내용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9기 법률 봐요. 9기 법률. 9기 법률 봐요. 이렇게. 그래서 국토계획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가격공시법률, 간평평가서법, 국유재산법, 공간정보법,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동산 채권 담보법 9개 봐요. 9개 보는데 이제 문제 출제 요약서를 적어놨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점검하시냐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국토기획법은 자세히 하셔가지고 13문제에서 11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요. 이 도정법은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이거 할 시간에 회계학하고 경제학 공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문제씩 나오잖아요. 네 문제씩. 네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가 기출조문에서 나와요. 이미 나왔던 문제에서 나와요. 이 두 문제가. 그럼 두 문제는 어렵게 나오고요. 그러면 두 문제씩만 맞추면 돼요. 기출조문을 확인하셔서 두 문제씩 맞추면 돼요. 네 문제 그래서 두 문제 11문제 맞추고 건축법 두 문제, 도정법 두 문제.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부동산 가액공시 법률. 여기서는 쉬워요. 이거 쉬워요. 주문밖에 안 돼요. 감정평가서 법죠. 이것도 어렵잖아요. 쉬워요. 구유세선법도 쉬워요. 그 다음에 문관정보 구축하는 법률 중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지적에 하는 부분만 하거든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도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산 채권 담보법도 어렵지 않아요. 이 위까지 이 8번, 7번까지가 이 7번까지가 행정법이고요. 여기가 행정법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하고 동산 채권 담보법이 민법이에요. 민법이에요. 민법인데 여러분들 민법 하시잖아요. 그죠? 하시면서 물권법 공부한다고요. 물권법 해요. 물권법. 물권법 한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하고요. 동산 채권 담보법 하면요. 그냥 거저 먹어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물론 이제 민법을 안 한 상태에서 물권법을 안 한 상태에서 부동산 등기법하고 동산 채권법 하면 이게 외계예요. 우선 몰라요. 외계어인데 한 다음에 하면 쉬워요. 그래서 보통 보면 동산 채권 담보법이 한 문제 나온다 해서 포기하시는데 왜 포기해요? 이거 나오는 문제 뻔하고 물권법 공부하고 나면 읽으면 되게 쉬운데 이것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기출 좀 이렇게 하시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관계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이제 목표 점수가 75점, 80점인데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부드리시면 뭐냐면 여기서 건축법하고 도정법에서만 헤매지만 않으면 돼요. 이거 하겠다고 여기서 헤매면요 답 없습니다. 답 없어요. 맞출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만 건축법하고 도정법에서만 헤매지만 않으면 관계법 기준은 70점, 75점은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고 항상 문제 수는 똑같아요. 이게 13, 4, 3, 4 다 똑같아요. 항상 이렇게 해서 40개가 나온다. 그래서 목표 점수는 이제 75점, 80점 맞아야죠. 75점, 80점 맞아야 돼요.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방향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라고 써놨어요? 처음에 모든 법률을 완벽하게 학습하지 말자 이렇게 썼어요. 항상 강사가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말을 하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법률을 완벽하게 학습하지 말자. 왜냐 우리는 7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법률 무슨 말이냐면 이게 건축법하고 도정법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문제 다 맞출 수도 없고요. 맞출 필요도 없고요. 두 문제만 맞으면 되는데 그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쭉 보시면 제일 많이 출제되는 국토계획법을 철저하게 학습하셔야 돼요. 13문제 난다고 했죠? 11개는 맞추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틀리면 답이 없어. 여기서 반타작하면 답이 없어. 그래서 13개 나오면 11개는 맞춰주셔야 한다. 아무리 못해도 10개는 맞춰주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일단 쉬운 법률은요. 말씀드렸죠? 만점을 목표한다. 이게 부동산 가격공시법, 감정평가사법, 구유재산법, 부동산 등기법 하나 추가해서 동산 채권담보법 이게 한 개인데 몇 개 합치면 이게 15개가 될 거예요. 15개, 11개 몇 개예요? 26개 맞히죠. 그 다음에 건축법, 도정법 2개씩 맞히면 4개죠. 30개 나오잖아요. 그럼 합격이죠.
간단하죠. 간단해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기출조문이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기출조문은요 철저하게 학습하셔야 돼요. 기출조문을. 그래서 잠깐 이제 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강의 일정은 뭐 됐고요. 뭐 이번 지금 기본 강의 하고 있고요. 객관식 문제 풀이는 11월 달 할 텐데 그때는 OX집을 할 거예요. 제가 오지선대로 만들지 않고 OX 문제집으로 아예 만들어서 이걸 할 건데 할 거고. 아무튼 그 다음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 책이 이번에 나왔는데 뭐 여기다. 이게 아직은 책이 나왔는데 책이 어떻게 생기냐면 인문강의 한 내용이에요. 내용이긴 한데 그 중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용어성이 나오는데 기출 표시를 해놔서 이렇게요. 두 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출 표시한 조문은요, 중요하다라고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기출 조문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 기출 표시 해놨죠, 이렇게. 작년에 나왔다는 거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반드시 보시면 기출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죠? 엄청 많이 나왔죠? 다 표시해놨으니까 기출 조문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기출 조문은요 다 맞추셔야 돼요. 이것만 맞춰도 60점은 넘어가요. 기출 조문만 공부해서 이것만 하고 봐도 60점은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60점 안 되고 70점 넘어가야 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죠. 기출만 공부하고 가도 60점은 나와요. 근데 60점까지 부족하니까 70점을 넘어가야 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출 조문이다. 다 표시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됐습니다. 다 됐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동차 노력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동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동차하겠다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1차 할 때는 제가 시험 공부한 거 한 경험에 비춰보면 1차 공부할 때 2차 고민하고 2차 공부할 때 1차 고민하면요 시험 기간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왜 빨리 붙겠어요? 간단해요. 머리가 단순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걱정할 게 없잖아요. 부모님의 돈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하면 되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시험 공부해서 빨리빨리 붙는 이유가 생각이 단순해요. 나이 먹으면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요. 경조사 챙겨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따져 신경 쓸 게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 힘든데 나이가 어리면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1차 할 때는 1차만 집중하세요. 섣불리 동차하겠다 애쓰지 마시고요. 동차하겠다 하면 시험 기간이 늘어납니다. 근데 1차 집중하셔서 1차 시험 보면요. 그날 알 수 있잖아요. 그날 60점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날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시험은 한 2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발표 날 때까지. 근데 여러분 시험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시험 보고 와가지고 점수 확인하면 까라없이 60점 넘으면 합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푹 쉬고요. 이때부터 이제 2차 동차 달려야죠. 네, 이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2차 공부할 때 동차하겠다 해가지고 2차 강의 듣거나 1차를 붙지 않은 상태에서 1차 공부할 때 2차 강의 듣거나 2차 책 보지 마시고요. 1차 집중하세요. 그리고 1차 확실히 붙은 다음에 그날 합격할지 알 수 있으니까 일주일 쉬시고 바로 동차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차하겠다고 애쓰지 마세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1차 할 때 2차 고민하고 2차 공부할 때 2차 공부하면요. 이제 내 주위 친구들 다 떨어졌어요. 저는 이제 단순하고 어머님이 공부를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고민 없이 공부를 했었는데 1차 할 때 1차 집중하시고요. 그러면 확실히 붙을 수 있고 2차 공부할 때는 2차 또 집중하시면 2차 붙을 수 있어요. 2, 3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제 됐습니다. 오늘 다 끝났고요. 이제 또 다음 강사 있나요?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